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관건은 물량입니다. 백신은 2번씩을 맞아야 하는데 이미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의 대부분이 이번 달 중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진 하루 접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길게 보면 기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한 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백일현 기자입니다. 당초 6월까지 접종 목표는 1,20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여기서 100만 명은 더 맞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높여 잡은 건 들여오는 백신이 그만큼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들여오는 백신은 모두 1,420만 회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모두 723만 회분이 나눠서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은 5월에서 6월 사이 모두 5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백신 도입 물량과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면서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먼저 만 60세에서 64세 일반인 접종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확대된 겁니다. 예약은 이달 13일부터 받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60세 이상의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이 0.1% 수준으로 낮고 현재까지 희귀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사회 필수 인력과 군 장병 등이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논란으로 앞서 접종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은 19만여 명가량 됩니다. 접종센터에 가서 화이자를 맞게 됩니다. 군 장병 중 30세 미만 45만 명도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다만 접종센터는 가지 않고 군 병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접종할 예정입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도 내놨습니다. 10여일 정도 신청을 받고 오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물론 백신을 선택할 수 없고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그러면 다른 연령대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까지 임소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만 70에서 74세 고령층에 대한 접종 예약은 사흘 뒤인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65세에서 69세 연령층의 접종 예약은 다음 주인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약 시작 시기는 다르지만 접종 시작일은 똑같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27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흘 뒤인 6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접종도 시작됩니다. 오는 13일부터 예약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1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월까지 총 89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백신을 활용하여 예약자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예약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예약과 예진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자녀 백신이 생긴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정부는 백신을 많이 들여오고 또 대상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접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들어오려면 열흘 넘게 남았는데 기존의 하루 접종량을 놓고 보면 나흘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접종을 멈추지 않으려면 하루에 맞는 사람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4만 5천 회분입니다. 쥐어짜는 주사기를 쓰면 약 38만 1,000명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더 들어오려면 11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1차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그때까지 대부분 맞을 수 있지만 새로 접종을 예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2만 9천여 명입니다. 이미 접종을 동의하거나 예약한 사람 약 17만 명은 곧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이 충분했다면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등도 바로 맞을 수 있었겠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달 말 많게는 하루에 14만 명씩 맞았습니다. 백신이 올 때까지 접종을 멈추지 않으려면 하루 평균 15,000명씩만 맞춰야 합니다. 많이 맞았을 때와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입니다. 11일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서 맞춰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차 접종자를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2차 접종에 대한 어떤 순서나 아니면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상세하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결국 백신을 초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였고 화이자 백신 역시 2번을 맞아야 하는데 현재 1차 접종은 멈춘 상태입니다. 2차 접종을 시작할 때까지 잠시 문을 닫은 접종센터도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루 1,000명 이상 접종하느라 바빴던 곳입니다. 여기서만 지난달 15일 1차 접종을 시작해 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1차 접종을 멈췄습니다. 접종 시작일로부터 3주가 되는 6일부터 2차 접종만 합니다. 21일까지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계획대로 이제 저희 재고량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1차 접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국 대부분 센터가 이처럼 2차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 약 1,700회분도 모두 2차 접종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1차 접종자들은 2차 접종을 제때 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2차는 아직 연락 안 받았는데 옆집 아줌마랑 같이 맞았어요 한날. 근데 그이 뭐 연락이 왔다 그러대. 근데 나는 아직 연락 안 받았어. 아직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뤄지는 일정에 불만이 나옵니다. 그게 걱정이죠. 계약도 없고 언제 놔줄런지 화이자 맞으려고 하는데 화이자가 못 맞게 될까 봐 화이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전국 약 130만 명이 화이자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 비행기로 들어와 각 센터로 배분됩니다. 5월엔 175만 회분, 6월엔 325만 회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제때 곳곳에 배분돼야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집단 면역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는 11월까지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론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의 전문가 자문단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는 아예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가 돼도 정부의 목표대로 11월 집단 면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면역은 발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2차 감염 예방 효과를 봐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발병을 막는 효과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위원장은 결국 코로나가 독감처럼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면역력이 얼마나 이어질지 뚜렷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확진자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위험군에게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을 막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정부의 백신 접종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집단 면역은 코로나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는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오 위원장은 예약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백신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황을 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등록과 예약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금 경찰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데 부작용 의심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선 백신을 맞은 경찰관이 신체 일부가 마비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진과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심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55살 A 경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 지난달 28일 오전입니다. 접종 뒤 이틀 동안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오후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른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온 겁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 경감은 검사 결과 좌측 뇌 미세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혈전용의 주사와 미세혈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A 경감은 현재 오른팔과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등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일단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A 경감이 평소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부정맥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전북도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주치의는 이상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이제는 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동료들도 A 경감이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몸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하신 분, 활동도 잘하시고. 어제는 경기 남부청 소속 50대 여성 경찰관이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 50대 남성 경찰관도 호흡 곤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